당대표에 당선되기 위해 돈봉투를 마구마구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는 송영길이가 죽은 사람을 거들먹거려 논란입니다. 영길이는 노회찬 형이 살아계셨다면 윤석열 검찰 독재를 막아냈을 것이라며 발악수를 가지각색으로 펼쳐댔습니다. 이에 대해 고 노회찬의 대표로 있었던 정의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정경심 남편인 조국이 신당 창당을 하고 또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할 것이라는 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가 개똥 같은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개똥 같은 소리를 한 사람은 박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기구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지각을 했다는 헛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 먼저 도착해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가짜뉴스를 퍼뜨린 주범은 누구일까요? 좌파들의 나팔수 MBC일까요? 삼류 소설 쓰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민주당일까요? 아니면 둘의 합작일까요?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시는 74만 9천 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3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송영길이 돈봉투 사건을 여전히 전면 부인하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입으로만 나불나불거리는 이재명 의견에 극구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노회찬 묘소까지 찾아가는 라이브 쇼를 펼쳤습니다. 라이브 쇼의 라이브를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생쇼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달이면 노회찬이 고층에서 투신 자살한 지 5주기가 된다고 합니다. 송영길은 최근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의 묘와 1991년 분신한 석광수 씨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 모란공원을 찾았고 두 고인을 참배하고 가던 길에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의 묘를 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회찬 묘를 참배하기 위해 두 건설노조의 묘를 들러리 형식으로 들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팍팍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송영길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회찬 형이 살아계셨다면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를 하고 윤석열 검찰 독재를 막아내고 연립정부를 구성했을 텐데 지금 상황을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라고 송영길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이 정의당과 단일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을 막아냈어야 했다는 취지로 이딴 말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정의당은 노회찬 정신을 모독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아직도 가슴이 저릿한 이름을 그런 식으로 소비하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랑 대변인은 정치개혁, 선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비례위성정당으로 무마시키면서 정의당을 맹비난했던 자가 이제 와서는 정의당과의 연립을 운운한다며 연립정부, 협력정치를 걷어찬 건 다름 아닌 바로 그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자초시킨 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정의당과 노회찬 전 의원을 멋대로 언급하니 참으로 기회주의적인 처신이라고 송영길의 간신배 같은 처사를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이 말하는 그놈의 노회찬 정신이 뭔지 저는 이 부분 또한 공감할 수 없지만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한 원망의 화살을 이재명 대선 패배로 돌리는 송영길은 더더욱 공감되지 않습니다. 내가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우리 당이 대선 승리를 했더라면 나의 범죄는 조용히 묻혀졌을 텐데 이재명 대선 패배가 참으로 한탄스럽다. 이런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송영길이 하는 발언과 하는 행동들이 우리 집 개 지능과 비교해 한참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결론이 내려지네요. 제가 방금 저희 집 개를 언급했는데 마침 송영길이랑 룸사롱을 함께 갈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우상호는 개똥이라는 단어를 내뱉었더군요. 국회의원 사선식이나 되는 주제에 품이라고는 쥐똥만큼도 없습니다. 사석에서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방송에 나와 개똥이라고 했거든요. 2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한 우상호는 조국이의 내년 총선 출마설과 신당 창당설에 대해 개똥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우상호는 출마설이 팽배할 때 저와 문자를 교환했는데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어서 2심 재판에 전념하고 싶다고 했다며 조 전 장관이 문자 메시지에서
출마를 하냐 안 하냐를 주제의 대상으로 안 삼았으면 좋겠다고도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출마설이 예. 팽배할 때 저하고 문자를 교환했는데 네. 그러셨어요. 이거 단독 결론으로 예. 말하면 예.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어서 네. 예. 2심 재판에 전념하고 싶다. 그래요. 본인을 정치적인 어떤 그런 출마하니 안 하니의 이 주제의 대상으로 안 삼았으면 좋겠다. 아하, 2심 재판에 집중할 것이다. 음. 그렇군요. 그럼 진행자가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온 게 다 허언이군요 라고 말하자 우상호는 이해라며 호사가들이 옛날에는 취재를 좀 한 다음에 설을 유포했는데 요즘은 진짜 마음대로 유포한다고 했습니다. 진행자가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에 광주 출마설까지 말한 사람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고 지적하자 우상호는 그 형님도 요즘 감이 많이 떨어져서라며 옛날에는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줬는데 요즘은 본인 거치까지 관련되다 보니까 약간 낭설 비슷한 시나리오를 말한다고 맞득잖아했습니다. 뭐 조국 신당? 조국발 네. 신당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무슨 말 개똥 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호사가들이 옛날에는 호사가들. 예. 취재를 좀 한 다음에 설을 유포했는데 요즘은 예. 앉아서 예. 진짜 마음대로. 아. 아시죠? 여의도의 피카소 그룹들. 수상화 그리는 애들. 수상화. 네. 전혀 현실과 무관하게. 아니 근데 조국이가 신당을 차릴지 말지 여부에 대해 민주당이 긴장을 참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우상호가 조국이한테 불이 나게 연락해서 진짜 신당 차릴 거야? 라고 물어본 티가 팍팍 나지 않습니까? 조국이 큰 표를 가져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표는 갈릴 것이며 이른바 대깨문들은 조국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상호가 말하는 박지원의 개똥 같은 소리가 실화가 되었으면 하는데 범죄자를 부인으로 두고 본인 또한 공범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지도 모르는 더불어 딸내미까지 기소될지 모르는 이 판국에 조국이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겠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조국이 누굽니까 여러분? 없는 길도 걸어서 가겠다는 분 아니십니까? 없는 길이지만 후원금을 써서라도 길을 만들어 가겠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 조국이는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박지원 또한 우상호의 개똥 같은 소리라는 지적에 대해 개똥 같은 작품이지만 소설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개똥 같은 작품이 될지 소설이 될지 저희로선 재미있게 관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차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 자리에 지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의혹은 극좌파로 보여지는 이선생 칼럼이라는 유튜버가 윤석열 대통령 일행이 행사장 안으로 늦게 들어오는 영상을 게재하면서 시작됐고 뒤이어 굿모닝 춘천신문에서 기자를 쓰는 조아준 기자가 늦었으면 최소한 뛰어오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며 비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설사 늦었다 한들 대통령이 해외 나가 지 남편 찾으러 다니면서 천박하게 뛰어당기는 김정숙도 아니고 뛰기는 왜 뜁니까? 조아준 기자 당신이나 열심히 뛰어다니시고요. 이렇게 지각했다는 의혹이 좌파들로부터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즉각 가짜뉴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선동 세력이 본질을 비판할 수 없어 전혀 사실도 다른 왜곡된 정보를 흘린다며 참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지난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72차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두 번째 순서로 경쟁 PT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우디의 프레젠테이션 시작 전 이미 대기실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총회 오후 세션은 당초 오후 3시에 시작됐어야 하지만 오전 세션의 영향으로 그 과정이 지연됐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레젠테이션도 3시 26분이 돼서야 시작됐습니다. 저도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윤 대통령의 영어 연설을 보기 위해 TV 앞에서 대기 중에 있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PT가 늦어지는 걸 보고 윤 대통령 연설도 당초 정해진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 하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저짝 애들의 지각 주장대로라면 오전에 진행된 과정이 지연된 것도 오후에 지각한 윤 대통령의 탓인가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한국 대표단의 PT 시작 전후로 부산 엑스포 홍보 영상이 2번 재생된 것과 관련해서도 시간이 안 됐는데도 우리 동영상이 틀어졌다. 그걸 보던 사무총장이 당황해서 X자를 냈다며 파악해보니 사무총장은 Q사인을 안 줬는데 기술 총괄자가 틀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총괄자에게 왜 틀었냐고 했더니 빠르게 진행하려면 일단 동영상이 빨리 나오면 빨리 장례가 정리되고 PT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얘기했다며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해명이 됐다. 이는 다 BIA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어제 PT는 완벽했고 세 나라,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가운데 그래도 가장 잘했다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며 대체적인 외신의 평가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상황이었는지 파악이 아주 쉽게 되는데 저짝애들은 또 비겁한 변명이다 뭐다 하며 공격을 해대겠죠.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야 하는 행사가 어쩌다 보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만큼 빠르게 진행을 시켜야 하다 보니 진행자와 현장 기술진들의 사인이 맞지 않았고 그래서 한국의 오프닝 영상이 2번 재생된 것입니다. 대기실에 있던 윤 대통령과는 무관하게 현장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건데 이러한 설명을 대통령실이 거짓으로 꾸며낼 수는 없는 만큼 그래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하는 거짓말이나 찰떡같이 믿고 개떡같이 살길 바랍니다. 개떡이 맛은 좋지만 보통 특별히 모양을 예쁘게 내지 않고 대충 둥글납작하게 만들어 먹는 떡이어서 개떡으로 비유를 해봤습니다. 개떡은 욕설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떡이니까요. 개떡을 모르는 젊은 시청자가 계시다면 오해는 금물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